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6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중원구 보건소는 성남시 보호작업장에 근무 중인 장애인 근로자 34명 대상으로 건강지킴이 1탄, 구강, 체성분, 2탄, 혈알, 혈당, 3탄, 맞춤형 영양, 운동으로 진행을 했다. 이날을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맞춰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영양,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원구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개별 특성에 맞춰 개인별 맞춤형 영양 스트레칭 건강관리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원구 보건소 노주 강사는 오늘 배운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중원구 보건소 박이 강사는 맞춤형 영양교육을 등 통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보호작업장 전임 근로자는 이번 교육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동을 열심히 하여 건강을 챙겨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기영 원장은 매번 중원구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근로자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해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확대. 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시행해 연간 최대 42만 원을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입원 치료하는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종전에 연간 최장 3일, 최대 21만 원, 하루 7만 원 지급하던 지원 일수와 금액을 2배 늘렸다. 지급 요건도 완화해 중위소득 90% 이하 1인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을 기존 182만 7,830원 이하에서 194만 4,812원 이하로 확대했다. 간병이 이루어진 병원 소재지 요건도 기존 성남시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확대된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은 저소득 1인 가구는 2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 4,200만 원, 중 665만 원을 지급했다. 간병비는 해당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업체, 협회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 원 기준 70%, 하루 최대 7만 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30%, 하루 최대 3만 원은 본인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성남복지넷 복지정보 1인 가구 지원 서비스 커뮤니티 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선정 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된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지지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성남 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11만 5,585가구이며 전체 36만 9,585가구의 31.2%다.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전국 최다 32개 설치할 것. 성남시는 19일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전국 최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성남시 아동보육 정책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은 브리핑에서 2021년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돌봄 공백 제로화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 추진 어린이집 사각지대 CCTV 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대형 장난감도서관 개관 성남시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설명했다. 작년 8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성남시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대학교, 아동권리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아동참여단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25개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돌봄 공백 제로화를 위해 돌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연말까지 총 100개소로 확대해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올해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와 학교돌봄 더 3개소를 설치해 전국 최다인 32개소까지 확충한다. 더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은 지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7개소의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의 선도적 추진도 계속해 나간다. 이미 2020년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한 성남시는 올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11명까지 늘려 아동학대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책자 3종 2만 6천 부를 제작 배포한 시는 올해에도 1만 6천 부를 제작해 출생신고 부모와 취학통지 대상 부모에게 배포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형 장난감 도서관을 통한 육아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작년 10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면서 오감놀이실,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을 배치했고 주변 시청공원과 원스톱으로 연계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개관한 대형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에어바운서, 미끄럼틀, 자동차 등의 대형 장난감 600여 점의 대여가 가능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 해소는 물론 아이의 창의적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흥시 체육시설 불법 촬영 불이법을 합동점검 총력.
시흥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여러 체육 활동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의 근절을 위해 지난 17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체육시설의 불법 촬영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시흥시는 이날 시흥경찰서, 시흥시니어클럽, 시흥도시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어울림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정왕동 소재, 공중화장실 및 체육관, 수영장 탈의실, 정왕평생학습관, 시흥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탐지장비를 이용해 꼼꼼히 점검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뜸했던 체육시설 이용률이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뿐 아니라 불법 촬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찍고 유포하는 것뿐 아니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범죄라는 시민 인식을 한층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참석한 합동점검반원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재홍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범죄인식 개선 캠페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으로 환해지는 연성마을로 희망의 빛 선사,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명숙, 공공위원장 이상입는 지난 18일과 19일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인 나눔으로 환해지는 연성마을을 진행했다. 나눔으로 환해지는 연성마을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가정 10세대를 대상으로 집 안에서 손쉽게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리모컨이 있는 친환경 고효율 레드 전등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장현동 소재 연성인테리어의 대표이면서 연성로타리클럽의 회원과 연성동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등용 대표의 레드 설치 재능 기부로 추진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여름 저소득 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풍기 50대를 후원하고 싱크대를 무료로 수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더 밝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관심을 갖고 더욱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숙 민간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봉사해주신 김등용 대표님께 감사하다며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시 흥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모 선정, 사회적 협동조합 경기시 흥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선미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한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모 사업에서 자활기업 어부의밥상이 선정돼 창업자금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억 3천만 원, 사업비 1억 원과 융자금 3천만 원을 지원받는 어부의밥상은 지원금을 사업장 내 물품 구입과 시설 보수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선미 경기시 흥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활기업, 어부의 밥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흥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에 개소한 경기시 흥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는 2015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7개의 자활기업을 설립하고 13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 중이다.